안녕하십니까, 마음우체국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사연에 답변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주부이고 아이가 있는데 밤마다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도 남처럼 산 지 오래이고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현재로는 정신적으로 너무 무력합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노력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무력감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커서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현실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성격이고 싸울 일도 없지만 대화가 없고 답답합니다. 남편과의 정신적 교류나 대화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울증이 심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꾸 원인을 찾다 보니 아버지와 남편이 떠오르지만 그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인생을 마감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는데 결혼한 제가 죽게 되면 아이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무력함, 우울증,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제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리듯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말들도 참 무책임하지만 아이를 저처럼 키우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우울한 엄마 밑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너무 가엾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자신의 삶을 많이 돌아보고 원인도 분석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신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무력감이 원인이 되는 아버지나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싶다고 하셨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요. 이미 과거 사건이 된 고통을 이해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현재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 많습니다. 이를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가정, 이를테면 그때 이러이러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떠올릴수록 결국 과거는 변화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연자님은 어린 시절부터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력감에 압도된 채 살아오셨습니다. 직접 당한 폭력이든 눈앞에 벌어지는 폭력이든지 간에 강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폭력당하는 걸 지켜보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싶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잔재가 남는데요. 그중 무력감은 가장 치유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내 존재가 타인에게 휘둘리고 침범당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단 한 번 경험에도 충격인데 폭력이 반복되면 점차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훼손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만히 웅크리고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는 것만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연자님이 떠밀리듯이 외부 환경에 맞춰 살아온 느낌을 갖는 것도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참고 살아온 것도 사연자님이 정말 원해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 선택해왔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땅을 밟고서는 안정감 하나 없이 얼마나 불안하게 표류하면서 살아오셨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상황은 그나마 엄마라는 역할 하나로 삶을 붙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울한 엄마 밑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가엾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폭력의 잔재를 대물림하지 않고 선하고 좋은 심리적인 유산만 물려주고 싶으신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당장은 사연자님이 삶을 헤쳐갈 힘도 의욕도 없지만 사연자님에게는 아직 귀한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신의 삶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연자님이 자신의 상태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힘이 있다는 점, 또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힘과 역량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폭력에 뺏기지 않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온 사연자님 내면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의 사고방식, 자신과 삶을 대하는 태도, 수많은 감정과 생각 등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유일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키워야 합니다.
사연자님께서 무력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통제감을 차츰차츰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들의 결과를 책임지는 과정까지 자각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욕구를 알아차립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만일 있다고 하면 그럼 오늘은 나를 위해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맛있게 파스타를 드세요. 아주 사소하지만 스스로 욕구를 돌보고 자발적인 선택을 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력감에 압도되는 와중에도 사실 사연자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움직이는 많은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밥을 먹을지 아니면 1시간 있다 먹을지 이러한 모든 사소한 선택에서도 사연자님의 주도적인 자유의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나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기억하고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당장 감옥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이 침범하지 못하고 내가 오롯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력한 상태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하더라도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사연자님이 혼자 찾기 힘들고 벅차다면 전문가를 꼭 만나서 함께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꼭 삶의 방향성과 의미가 생기고 주도권을 찾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사연자님이 방향 없이 표류하는 삶이 아닌 방향키를 잡고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일상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